서울 마포구의 한 작은 출판사. 오후 3시의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책상 위 먼지들을 반짝이게 합니다. 서연, 34세, 편집자. 그녀는 점심시간마다 혼자 옥상에 올라갑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꽂지 않은 채 그냥 도시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래쪽에서는 동료들이 335 짜장면 집으로 떠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서연의 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서연이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딱 이 순간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오후 회의에는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서 자료를 펼쳐놓습니다. 신입 직원이 헤매면 자연스럽게 다가가 설명해 줍니다. 팀장이 누구에게 물어볼까 망설일 때 가장 먼저 손드는 사람도 서연입니다. 동료들은 서연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뜻한데 가깝지가 않아. 서연은 내한인일까요? 아닙니다. 외향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심리학은 오래전부터 이 세 번째 유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걸 부를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름을 붙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이 왠지 내 얘기 같다는 느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 지금 눌러두세요. 앞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겁니다. 서연이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26살 생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책종이 조각이 사각사각 쏟아지고 케이크 위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다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기쁜데 빨리 끝났으면 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외향인이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서연은 낯선 사람과도 잘 이야기하고 강연에서 마이크를 잡으면 오히려 에너지가 올라오거든요. 외향인이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퇴근 후 2차, 3차 자리에 가면 얼굴은 웃고 있는데 몸이 먼저 빠져나가고 싶어집니다. 서연은 외향인과 내향인 사이 중간 어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였습니다. 2018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라미 카민스키는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그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외향인도 내향인도 아닌 제3의 유형에 속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카민스키는 이들을 이향인 앰비벌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기존 심리학이 설명하지 못했던 독특한 신경학적 특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 뇌가 기분 좋은 신호를 내보내느냐의 차이입니다. 외향인의 뇌는 사람이 많은 자극적인 환경에서 도파민이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내향인의 뇌는 반대로 조용하고 자극이 적은 환경에서 도파민 균형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향인의 뇌는 달랐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APA가 2020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향인은 도파민 민감도가 상황 반응형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즉, 자극이 많아도 적어도 뇌가 그때그때 최적의 균형점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타박타박 조용히 걷다가도 필요한 순간엔 빙글 돌아 무리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진화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의 인지심리학자 아트 마크먼 교수는 인류 집단 안에서 이향인이 모더레이터, 즉 완충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합니다. 외향인과 내향인의 갈등을 자연스럽게 중재하는 존재로 진화 과정에서 일정 비율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서연은 회사의 큰 발표 자리에서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100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명해졌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해지고 생각이 정돈됐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나고 단체 뒤풀이 자리에서는 1시간도 안 돼 에너지가 바닥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2017년 학술지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에 발표된 연구는 이향인의 코르티솔 반응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향인은 의미 있는 자극에 반응할 때는 코르티솔이 오히려 낮게 유지되고 의미 없는 자극이 지속될 때
빠르게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이양인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가 나에게 의미 있느냐입니다. 아트마크먼 교수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이 이끄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이양인은 자신의 역할이 이끄는 삶을 삽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에는 전력을 다하지만 굳이 선두에 나설 필요는 느끼지 않는 것. 모임에는 빠지지 않지만 회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상함이 아니라 이양인이라는 유형의 기질이었습니다. 서연은 31살. 처음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 앞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싫지 않아요. 근데 오래 있으면 힘들어요.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상황이 문제인가요? 그 질문에 서연은 멈췄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싫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의미 없이 오래 유지되는 상황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 차이를 서연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사람이 싫지 않은데 어느 순간 자리를 빠져나가고 싶어지는 느낌. 뭔가 연결되지 않는 느낌. 혼자 있는 게 편한 건지 외로운 건지도 모르겠는 느낌. 그게 성격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양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타입의 사람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떤 지점이 제일 최적의 지점인가를 늘 생각하라. 타입이 아니라 지점. 이분법이 아니라 최적점. 이것이 이양인에게 필요한 언어입니다. 당신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너는 왜 이렇게 어중간하냐? 인싸인 척하면서 왜 빠져나가냐? 친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거리가 있어. 그 말이 상처가 됐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상처에 이름을 붙여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중간한 게 아니었습니다. 최적의 지점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연은 이제 압니다. 그녀가 옥상에서 혼자 있는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충전입니다. 회식 자리를 일찍 나오는 건 비겁함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앞에 나서지 않는 건 무능함이 아닙니다. 참모의 기질입니다. 심리학자 라미 카민스키는 쓴 적이 있습니다. 이양인은 세상 안에서 역할을 다하고 세상 밖에서 자신을 돌본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도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세상 안에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면서 아무도 모르게 세상 밖에서 자신을 가만히 다독이는 사람.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다면 이양인으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에너지 설계를 다시 하세요. 미국 심리학회 APA 연구에 따르면 이양인이 자신의 에너지 패턴을 인식하고 일정을 조율했을 때 직무 만족도가 평균 34% 향상되었습니다. 중요한 회의나 발표 전후로 30분의 혼자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관계의 깊이를 선택하세요. 이양인은 넓은 인간관계보다 소수의 깊은 관계에서 더 큰 만족감을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양인의 저자 라미 카민스키는 이양인에게 진정한 연결은 숫자가 아니라 밀도라고 표현합니다. 2명의 진짜 친구가 20명의 어중간한 지인보다 훨씬 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참모 포지션을 의식적으로 활용하세요. 이양인은 전면에 나서는 역할보다 뒤에서 조율하는 역할에서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컨설팅 기업 갤럽의 2019년 연구에서 영업 직군 내 이양인은 외양인보다 평균 24%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전략 참모, 기획, 코칭, 편집 이런 역할들이 이양인의 기질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양인의 가장 큰 함정은 나는 잘 적응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2021년 학술지 저널 오브 퍼스널리티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양인은 극도로 자극적인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외양인보다 오히려 번아웃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겉으로 잘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에너지 고갈은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경고 신호는 이렇습니다. 사람과 있어도 혼자 있는 느낌. 분명 열심히 했는데 아무 감흥이 없음.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쉬어도 회복이 안 됨.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느껴진다면 이양인 특유의 에너지 적자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카멜레온 증후군입니다. 이양인은 어떤 집단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속도도 빠릅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2022년 이양인이 관계 내에서 자기 정체성 경계를 의식적으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만성적인 자아 고갈로 이어질 위험이 30% 더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를 위한 경계선. 그것이 이양인에게는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마포구의 옥상. 서연은 오늘도 혼자 올라왔습니다. 바람이 스르륵 머리카락을 넘깁니다. 아래에서는 여전히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요함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압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회의실로 돌아가 가장 먼저 손을 들 것입니다. 누군가 헤맬 때 조용히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지면 또 이 옥상에 올라올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역할을 다하고 세상 밖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 이것이 이양인의 방식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알아도 됩니다. 어중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세 번째 유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유형이라는 것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영상을 보면서 나 이양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에 이양인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같이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양인이 연애할 때 나타나는 독특한 패턴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연결되고 싶은 그 모순된 감정의 정체를 밝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채널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